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학과 미술이론 전공 교수 주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큰 상을 타게 돼서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강의 계획서를 수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작성을 했던 강의 계획서가 대면 수업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다시 온라인 기반으로 재작성하는 부분이 제 가장 우선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동영상 제작이었습니다. 이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자체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3시간 가량의 수업을 1시간 한 반 정도로 축약을 해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비대면 수업으로 바꾸게 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술 관련, 그러니까 미술 이론 관련 수업이다 보니까 이미지 컷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은 이미지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 밑에 반드시 이제 캡션을 달았는데 그 캡션에서도 소장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장처가 정말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역추적을 해서 이미지 크레딧을 정확히 다는 부분, 예,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학생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이미지당 다 저작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수업 참고 자료를 위해서는요, 매주 자료실에다가 강의 노트를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근데 강의 노트는 수업 관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요, 수업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어떤 리딩 리스트나 아니면은 논문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를 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자료실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쌓여져서 7주차쯤 됐을 때에는 모든 자료를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자료를 직접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서 제가 또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수업 알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 이클래스에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쪽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선호한 방식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모든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번에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지, 또 수업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매주 월요일에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을 학생들을 대비해서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냈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에 있는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바일 앱은 전남대 스토어랑 그 다음에 코스모스 앱을 활용을 했는데요. 코스모스 앱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업 관련해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쪽지를 보내면은 저에게 알림 설정이 돼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바로 문자에 대한 또는 쪽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우선은 이 온라인 강좌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이 유용한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궁금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묻는 그런 전화를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학생들과 화상 통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은 학생들의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됐고,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거를 하는지, 또 어떠한 과목을 듣고 있는지, 이 수업이 어떻게 이 학생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3주차, 7주차, 15주차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덜어는 학생들이 저에게 화상 통화를 하자고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화상 통화를 했고요. 또 이제 줌을 통해서도 학생들을 만났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수가 많다 보니까 산만해졌기 때문에 줌보다는 저는 학생들에게 동영상 수업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호를 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도 동영상 부분을 선호를 했고 학생들도 동영상이 더 좋다라는 피드백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별 상담 전화 아니면 화상 통화 또는 줌을 통해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나서 실시간 피드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식은 동영상을 시청을 한 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아니면은 그 내용 관련해서 A4 한두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그 이 클래스에 있는 과제란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업 관련된 리딩 리스트나 논문 자료 아니면은 아티클 같은 것들을 PDF로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 내용을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또 과제를 할 수도 있게끔 했고, 또 세 번째 방식은 제 수업과 아주 유사한 동영상을 제가 온라인에서 찾아서 그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면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과제로 올리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라면은 제 수업에 관련된 것을 요약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수업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영상. 예, 그러니까 제가 올린 동영상 외에 또 다른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는 그 세 가지 방식.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은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란에 올라간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의 비대면 이 온라인 수업 자체도 저에게도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또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회부터, 그러니까 1주차부터 제가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과제가 매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7주까지 학생들에게 받은 과제와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했던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대면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1주부터 7주까지 한 과제를 정리를 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과제란에 업로드를 하던가, 아니면 그 1주부터 7주 안에서 보충하고 싶었던 주차가 있으면은 그 주차를 더 보충을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과제란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중간고사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프레젠테이션도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발표 수업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예술가들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관련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작가를 선택을 해서 소논문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과제란에 올리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소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는 각주 달기나 참고 문헌 다는 것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표절 방지를 위해서 제가 따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문헌 참조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참조이고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고요. 학생들과 함께 이 부분은 이제 특강 형식, 이제 대면 수업으로 철저하게 좀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관련해서는요,
그 시기에 기말고사를 보는 시기에 이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다른 수업들도 다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논문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갖거나 어려워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3주 전부터 기말고사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고 또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문의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철저하게 피드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고 학과에서도 그렇고 이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를 진행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학과 자체 내에서 방음 장치가 된 촬영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막상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수자에게도 좋고 학습자에게도 참 좋은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